1억 2,300에 받았는데 한창 전세가 올라갔을 때는 2억까지 갔었어요. 공시가 126%를 생기면서 지금 1억 7천 정도, 매매가는 한 1억 8, 9천 정도 되지 않을까요? 개꿀반 게 맞아요. 빌라가 안 팔린다고 하고 하는 사람들 보면 싸게 내놓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내가 비싸게 샀기 때문에. 자기가 비싸게 내놔서 안 팔리는 거면서 시장 탓을 합니다. 빌라는 안 팔린다, 거래가 없다, 상승장에는 가만히 있어라 라고 써왔습니다. 역사를 기억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피디님 듣고 계십니까? 서한이 외쳐가지고 그냥. 안녕하십니까? 안녕하냐고요.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말이죠. 부동산 경매 대유행. 사이클을 알고 투자해라 입니다. 시기별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을 또 다르게 보시는 것 같아서 처음에는 제가 봤을 때는 아파트도 괜찮다. 맞아요. 근데 이제 아파트 안 된다. 빌라 해라. 했다가 오피스텔 해라. 바뀌는 것 같아가지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경매가 유행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중에서 제가 먼저 얘기하고 싶은 건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죠. 부동산 투자를 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내가 들어가는 돈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인생이 휘청거릴 수도 있는 투자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경매 투자는 상당히 소액 3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이하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사람들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 부담감을 덜 갖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고요. 두 번째는 소액이지만 단타 투자도 가능하다. 단타 사례 벌써 올해도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나왔습니다. 10건 넘게 벌써 매도 사례가 나왔는데 소액이지만 사이클도 훨씬 더 빨라서 내가 돈을 투자해서 바로 단기적으로 회수를 할 수 있다라는 게 또 장점이고요. 세 번째 장점은 방금 말씀드린 거와 연관성이 있는 건데 이제 반복 투자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갭 투자 2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전세가가 올라서 올려받는 거는 있을 수 있어도 어쨌든 2년 계약 만기까지는 내 돈을 묶어둬야 된다는 말이죠. 경매는 그게 아니죠. 단타 투자가 되면 어떻죠? 내가 갖고 있는 주택 수가 또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 또 비슷한 거를 또 투자할 수도 있는 거죠. 돈이 불려진 채로. 반복 투자가 가능하다는 세 번째 장점이 있겠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경매 부업화를 가져왔습니다. 여러 번 설명을 했지만 경매에 들어가는 많은 노력들이 입찰부터 해서 보통 평일날 낮에 하니까 직장인분들은 이제 휴가 내고 가셔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 명도하는 과정, 인테리어, 부동산에 매물 내놓고 이런 모든 과정을 저희 학원에 수강하신 분들은 다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입찰부터 명도, 인테리어, 부동산에 매물 내놓는 것까지 동네마다 빌라 투자에 관해서 좀 친절했던 사장님들을 별점을 부여해서 연락처들 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부업식으로 내가 회사 다니면서 남는 시간에 저녁 시간만 활용해도 충분히 경매 투자가 가능할 수 있도록, 심지어는 회사를 서울에 다니고 있고 난 서울에 살고 있는데 제주도 입찰도 10만 원 주면 맡길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가능하니까 이제는 경매를 좀 부업화해서 부가적인 수입으로 만들어보자. 본업이 좀 이전이 돼서 내가 이거를 본업화할 수도 있는 거겠죠.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수익을 확실히 만들고 나서 부업이 점점 커져서 본업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는 과정을 저희 학원에서 그려드리고 있죠. 경매를 내가 한다라고 했을 때 A부터 Z까지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부담스럽죠. 첫 번째, 입찰하러 가는데 휴가를 내야 된다는 점, 그리고 휴가가 뭐 한정 없이 있는 건 아니죠. 그런 걸 쓰기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권리 분석, 책 보고 온라인 강의를 듣고 권리 분석을 했지만 불안한 거야. 내가 확인받을 멘토가 없다는 게 사실 경매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저희 오프라인 강의를 들으시면 저한테 언제든지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시세 조사나 이런 건 기본적인 조사는 해서 제출을 해야 되지만 권리 분석은 이런 부분 조심해야 됩니다. 이건 안전합니다. 피드백을 드리거든요. 강의 끝나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드릴 수 있는 게 저희 학원의 평생 교육의 이제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저희 학원에 계신 이범주 법무사님의 명도 대행 서비스라든지 전문 인력을 활용해서 위임을 하면 좀 더 압박감을 줄 수 있거든요. 저희가 서비스들을 다 연결시키고 있으니까 수강료가 상당히 뭐 높다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웬만한 직장인분들의 월급 수준이니까. 근데 이거를 평생 한다고 놓고 봤을 때 이 300만 원이라는 돈은 제가 평생 피드백을 해드리고 연계된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이용을 한다면 사실 300만 원이라는 돈은 제가 봤을 때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다면 충분히 회수되고도 몇 배 이상을 벌어가실 수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저희 수강생들이 계속적으로 낙찰을 받고 결과들이 좋잖아요. 결과로 얘기한다고 생각을 해요. 낙찰 사례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면서도 사건 사고가 없고 그런 것들이 강의에서 잘 얘기를 해드리면서도 연계된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투자를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투자를 해야 내가 점점 계층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는 시스템적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희가 명시적으로 언급한 건 이제 7주 교육 과정이지만 플러스 보충 강의도 있고요. 대출 상담사님 특강이라든지 법무사님 특강, 저희 졸업생 특강 이런 강의가 있을 때는 저희가 1시간 정도 강의를 더 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플러스 저랑 같이 동행 임장을 가죠. 조편성을 해서 오전에 이제 법원 체험을 하고 같이 점심 식사 하고요. 오후에는 실제 지금 진행 중인 물건, 진행 중인 다세대 주택으로 제가 지정을 해드려서 그 물건을 다 같이 조사를 갑니다. 물건 추천도 받는 것 플러스 제가 직접 같이 조사를 하고 끝나고 나서 카페에서 어느 정도 가격을 쓰면 이 정도 금액이 남겠다 수익률 분석도 해드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보여드리고요. 교육이 이제 주에 1회밖에 없기 때문에 한 6일 동안은 시간이 또 비거든요. 이 시간 동안 또 여러분들이 트레이닝을 할 수 있도록 매일 미션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물건 검색하는 것부터 권리 분석, 배당표, 순번표 작성, 임장 가는 거, 그리고 입찰까지 하는 거 미션을 다 하고 나면 최소한 1개 정도는
거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실제 입찰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는 교육 과정을 저희가 만들었죠. 강의가 끝나고 나서 계속 연애를 유지할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의 장, 조별끼리 미팅하는 그런 미션을 드리기도 하고, 빡세지만 하고 나면 확실히 경매를 하게 됩니다. 우리 교육생들이 인원수가 뭐 100명, 200명 되지는 않지만 강의 끝나고 나서 한두 달 정도를 놓고 보면 반절 정도는 낙찰을 받는 것 같아요. 결국 그만큼 확신을 가지신 거고, 지식적으로 아는 거랑 내가 몸소 해야 되는 건 아예 좀 다른 개념인 거야.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피드백 해주는, 그걸 받을 데가 없으면 내가 주저하게 되고, 좋은 물건이었음에도 그냥 위험한 물건이었을 거야 이러고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첫 시간에 그 얘기를 합니다. 돈을 버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잃지 않는 투자가 기본이 돼 있어야 된다. 건물을 지을 때도 지방공사가 제대로 돼 있어야 위에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기초 지식이다. 권리 분석, 시세 조사 정말 조심해서 잘 해야 되고, 불안하면 피드백을 받고 입찰하셔야 되고요. 사람들이 경매에 뛰어드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네. 본대는 부동산 경매 사이클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오셨다고 들었습니다.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좋습니다. 저희가 뭐 하락장, 보합 장, 상승장, 사이클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하락장, 작년을 생각하면 됩니다. 2022년 말부터 2023년도를 생각하면 되는데, 금리가 단기간에 정말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무조건 금리가 올라간다고 집값이 빠지는 건 아니지만 큰 원동력이 돼서 집값이 떨어지기도 했잖아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서 이제 하락장이 시작이 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물건이 뭐냐? 경매라는 거는 집주인들이 그냥 일반 매물로 내놓은 게 아니라 물건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어려워져서 나오게 되는 시장이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가 적은가, 이거에 따라서 경매 메리트가 있고 없고, 어려운 사람이 많아질수록 경매 시장에선 기회가 더 많아집니다. 좋은 물건이 더 많아지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금리가 올라갈 때 갖고 있기 힘든 물건을 한번 생각하시면 돼요. 소유자 입장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 이자가 올라가죠. 대출이 크면 클수록 대출 이자가 더 커지겠죠. 금리가 똑같이 올라가더라도 1억짜리의 대출 이자랑 10억짜리의 대출 이자는 이 타격이 10배로 오는 거거든요. 금리가 올라갈 때 갖고 있기 힘든 물건을 생각해보면 우량한 물건이 되겠죠. 가격 자체가 높은 물건이 경매로 많이 나오는 게, 금리가 높았을 때 왜 그러냐면 그거에 대한 대출 이자가 워낙 커지기 때문에 50만원, 60만원 내던 이자가 갑자기 200만원이 되니까, 그러니까 버티지 못하고 경매로 나올 확률이 높아질 겁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우리는 주거용만 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큰 아파트를 말씀드리고 싶지만, 다른 상품으로는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아니면 상가, 다가구 건물, 금액대가 굉장히 크죠.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학기가 오게 되면서 대출이 많이 껴있는 물건들이 또 시장에 팔리지 않으니까, 팔더라도 이게 대출 상환이라든지 이런 게 다 안 되는 겁니다. 경매로 넘겨서 그걸 다 털어내는 거죠. 금리가 급박하게 올라가는 하락장에는 이런 수익형 물건, 우량한 물건들을 기회로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물건도 기회가 있지만 더 기회가 있는 거는 큰 물건들이 이런 분위기에서만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이제 보합장에 주목해야 되는 물건, 지금 최근 시장 분위기를 보합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급박한 하락, 그리고 급박하게 올라가던 금리 인상은 멈췄죠. 그리고 일부 지역은 좀 올라가고 있기도 하지만, 토액으로 보는 거는 서울의 핵심부가 아니라 경기도, 인천 이쪽을 보고 있으니까 그쪽 시장으로는 보합장이라고 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우량한 아파트 말고, 뭐 10억 넘어가는 아파트 말고 5억, 6억 이런 것들 보면 입찰 경쟁이 상당히 높거든요. 낙찰 결과를 한번 볼게요. 최근이 이제 보합장이니까 우리가 이제 서울 지역을 보면 이미 좀 올라가고 있는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경쟁이 심할 것 같아서 그나마 외곽인 인천 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중에서도 빌라처럼 생긴 아파트, 나홀로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빼기 위해서 3억 이상으로 잡을게요. 그래서 88건이 나옵니다. 보면은 10억짜리 아파트는 지금 8명이 입찰해서 9억 2,300, 그러니까 88%의 낙찰이 됐고, 한 번 유찰이 된 거 7명, 15명, 3명, 21명, 15명, 26명, 10명, 최근에는 조금씩 또 100% 넘겨서 쓰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3억 9,100 감정이 된 것보다 현재 시세가 좀 올라간 단지가 될 수 있겠죠. 보합장이라고 하지만 사실 경매장에 들어와서 아파트를 입찰하려고 했을 때 경쟁이 꽤 치열합니다. 한 명 들어간 것들은 좀 특수한 사항이 있어요. 6명, 이것도 대형 평수라 단타 매도가 좀 어려운 물건입니다. 부가세가 좀 크게 나오는 물건이기 때문에 내가 단타 매도로 할 거면 또 국민 평수를 봐야 되고, 국민 평수 중에서도 내가 아파트 중에서 시세 차익을 보면서 세금이나 비용, 인테리어비 다 내고도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있을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사실 입찰을 해보면 압니다. 보합장에서는 그럼 어떤 걸 봐야 되냐? 제가 2018년도에 남들이 다 아파트 할 때 빌라 투자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빌라 투자, 남들이 안 보는 투자, 오피스텔도 많이 말씀드렸죠. 근데 오피스텔은 최근에 댓글로도 굉장히 뜨거웠지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세금이라든지 이게 주택수에 들어가냐, 내가 비과세 받는 거에 영향이 있냐, 이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이 있지 않으면 세금적으로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스터디가 충분히 되시면 충분히 지금 월등히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으니까, 보합장에서는 경쟁에 몰리는 아파트보다는 빌라 그리고 오피스텔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낙찰받은 게 권리 분석도 깨끗하고요. 심지어 배당이 다 되는 세입자가 살고 있는 물건인데도 유찰이 한번 됐는데도 2명밖에 안 들어왔어요. 저를 포함해서. 개꿀pan 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 그건 얼마죠? 가지고 계신가요? 가지고 있죠. 1억 2,300에 받았는데 한창 전세가 올라갔을 때는 2억까지 갔었어요. 지금 좀 빠져서 공시가 126%를 생기면서 지금 1억 7천 정도, 1억 2,300에 받았는데 전세가 1억 7천, 매매가는 한 1억 8, 9천 정도 되지 않을까요? 보증금은 내가 미리 받아둔 거니까. 사실 그렇게 풀피를 맞춰놓고 예금에만 넣어놓고 이제 그렇죠. 나가실 때 드린
된다고 생각해도 5천만 원의 세금 없이 생긴 거니까 정보라는 거는 항상 점점점 퍼지게 되고 양질의 정보가 사람들한테 제공이 돼요. 벌써 6년이 지났잖아요. 지금 그러면 빌라나 이런 것도 경쟁이 좀 치열해졌잖아요. 물론 저도 그 중에 일조를 좀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무료 영상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포기해야 되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수강생들도 빌라 받아서 충분히 수익을 내고 있고 그런 물건의 특징을 한번 보면 안전한 물건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배워서 해야 되는 물건들이 있죠. 빨간 글씨 있는데 안전한 것들. 그런 것들에 아주 여전히 기회가 지금 되게 많아요. 이제는 빌라가 기회가 아니다? 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경매가 빌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빌라 중에서도 그냥 안전한 물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기본적인 지식 얻는 게 좀 수월해졌으면 당연히 좀 더 공부를 해서 빨간 글씨 있는 것들도 이제는 보셔야 되는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상승장에는 어떤 물건을 보면 되는가? 저 뭐라고 써왔냐면 상승장에는 가만히 있어라 라고 써왔습니다. 아니면 팔아라. 투자를 안 해본 초보자들은 제발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고요. 상대적 박탈감이에요 이게 다. 내가 월급 300만 원 받고 있는데 누구는 자산 갖고 있어가지고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거든요. 박탈감이에요. 이루 말로 못합니다. 나는 빡세게 일해서 300만 원 받았는데 역사를 기억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피디님 듣고 계십니까? 서한이 외쳐가지고 그냥 보통 사람들과 군중과 다르게 움직이면은 돈을 잃진 않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남들이랑 같이 갈 때가 특히 부동산 투자는 제일 위험해요. 자산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제발 가만히 계시고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은 기존에 좀 싸게 샀던 사람들은 팔아라. 그러려면 내가 남들이 안 살 때 샀었어야 되죠.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위에 말씀드렸던 하락장의 물건들을 사놨거나 이런 사람들이 상승장에 왔을 때 팔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빌라가 안 팔린다고 하고 하는 사람들 보면 싸게 내놓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내가 비싸게 샀기 때문에. 자기가 비싸게 내놔서 안 팔리는 거면서 시장 탓을 합니다. 빌라는 안 팔린다. 거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도 빌라 거래되는 데는 되잖아요. 시장가보다 싸게 내놓을 수 있어야. 그러려면 경매로 더 싸게 샀었어야 되겠죠. 상승장이 언제요? 2020년 말. 그때 낙찰받은 가격들을 쭉 보세요. 그리고 지금 시세랑 비교해보세요. 그때 받은 가격보다 더 빠진 단지들도 많아요. 상승장에 빌라를 했으면 그렇게까지 안 빠졌을 거야. 당연하죠. 그리고 버틸 수 있지. 대출 그죠.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무리해서 빌라를 사진 않아요. 무리해서 산다는 건 보통 아파트 큰 것들을 사거든요. 그런 큰 물건들이 올라가는 폭이 가격이 크니까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올라가는 폭을 더 많이 먹기 위해서 무리한 거를 하는 게 빌라가 아니라 아파트라는 거죠. 저는 뭐 상승장 하락장 다 경험을 했지만 상승장에 저도 투자한 게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지키고 있는데 이 자산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버틸 수 있어야 내가 진정한 그 자산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승장 때 투자하는 건 진짜 조심해야겠다. 그리고 다음 상승장이 또 있겠죠. 그때 또 처음 사회초년생이라든지 하락장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반복된 이런 거를 할 겁니다. 최소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 하락장을 경험하셨던 분들은 그 역사를 잊지 마시고 상승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전 하락장보다 상승장이 더 무서워요. 무리한 투자를 하게 될까봐. 상승장 때 투자한 게 뭐 지금 떨어진 것도 있지만 그동안 이제 제가 싸게 사놓은 것들 경매로 좋은 시기 하락장 보합장 때 그리고 최근 들어서 산 것들이 굉장히 큰 효자 노릇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